당신 놓을 수 없어. 백종원 각서, 홍탁집 연락두절 아들 눈물, 골목 식당 백종원 각서, 진실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백종원을 분노에 들끓게 했던 홍탁집 아들은 백종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계속 촬영에 임하고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단할 거면 포기하거나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백종원의 아들은 각성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남잔데 무라도 썰어야지 않겠냐며 제작진에게 다시 한번 의혹을 전한 홍탁집 아들은 백종원이 지시한 4가지 미션을 수행해갔다. 설거지, 냉장고 정리 등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매일 인증샷을 찍어보고 하기도 했고, 이에 백종원은 사비로 연습용 닭 10마리를 제공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홍탁집 아들을 만나 진단을 시작한 백종원은 여전히 어설픈 모습에 실망했다. 홍탁집 아들은 백종원이 시키는 것을 기계적으로 수행했을 뿐 과정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기 때문. 백종원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냐? 돌아갈까봐 그렇다. 아직도 출발을 못하고 있다. 내 과거로부터 탈출해서 나가야 되는 거다며. 원래 오늘이 마지막 촬영인데 제작진한테 못 끝낸다고 했다.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다. 어머니 때문에. 나도 어머니가 남 같지 않으니까 하는 거다. 진심으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고 따끔히 말했다. 그러면서 백종원은 다들 사람은 안 바뀐다고 했다. 어머니도 나도 손 놓으면 인생 끝나는 것이라며 마지막 기회를 줬다. 어머니 없이 시식회 손님들을 맞이하는 미션이었다. 조보아가 서빙만 돕는 상황에서 홍탁집 아들은 혼자 요리를 해야 했다. 상황실에서 일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내가 제대로 가르치질 못했다. 음식이야 내가 하면 그만이지만 중요한 건 아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홍탁집 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손님을 기다리게 했다. 첫 요리가 나오기까지 24분이나 걸렸고 마지막 손님은 무려 1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음식의 맛에 대한 평가 역시 최악이었다. 손님은 먹고 남은 것을 다시 끓여 먹는 느낌이다라고 호평했다.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고 입을 연 홍탁집 아들은 조보아에게 가게 시작할 때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했다.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앞길이 이게 맞는 건지, 가야 되는 건지,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해야 되는 건지 갈피를 잘 못 잡겠다. 되게 혼란스럽다고 속내를 전했다. 이에 조보아는 잘 되실 거다며 응원했다. 시식회를 마친 후 백종원은 앞서 시식회를 돌아보며 끝까지 할 수 있겠냐며 홍탁집 아들을 다그쳤다. 이에 홍탁집 아들은 고민 끝에 해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백종원이 돌아간 후 홀로 주방에 앉아 오열했다. 방송 말미 이어진 예고에서 홍탁집 아들이 제작진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과 달리
홍탁집 아들은 몸살이 심해 일어나지 못하겠다 핑계로 들을 순 있겠지만 이불이 식은 땀으로 젖을 정도다. 오늘은 뭐 있겠다는 연락만 제작진에게 남기고 가게에 나타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오늘자 골목 식당. 일본인도 분노. 설명 아이즈원의 팬이라고 함. 백종원의 골목 식당 시청률이 상승세입니다. 11월 2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8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 식당 시청률이 1부와 2부 각각 7.8%, 8.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2일 방송분이 기록한 7.0%보다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같은 시간대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 1부와 2부는 4.7%, 4.9%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된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는 호방터 시장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불성실한 태도로 시청자의 원성을 자아냈던 홍탁집 아들은 백종원의 가르침에 눈물까지 흘리며 솔루션을 잘 이행하는가 했지만 예고편에서 또 다시 몸살이 났다며 가게에 나오지 않는 모습이 담겨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홍탁집 어제 점심때 다녀왔어요. 점심 메뉴가 생겼는데 자세한 건 다음 주 방송에 나올 거로 보이고 기본찬인 깍두기와 김치가 딱 입맛에 맞더라고요. 공장에서 사오는 반찬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머님이 손맛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후 1시 넘어서 갔는데 저 다음 손님이 점심 마지막이었고 재료 소진 후에도 사람들 계속 들어오더군요. 돈가스 집은 이미 재료 소진 상태로 영업 끝났고 곱창집은 점심 장사는 마감 오후 4시 반부터 저녁 장사 시작한다고 붙어 있었네요. 홍탁집도 점심 마감 후 저녁 장사는 4시 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참고로 홍탁집은 점심때는 닭볶음탕 못 먹으니 저녁때 가셔야 합니다. 그게 홍탁집 시그니처 음식인가 보더라고요. 저녁에 그거 먹으려면 줄 서야 해요. 조보 뒤태. 백종원 각서. 오늘 홍탁집 아들 오히려 진정성 있어 보이던데요. 사실 이제껏 사람 구실 제대로 해본 적 없었던 거 지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후방 지원 받으면서도 막상 해보려니 달랑 3테이블 돌려보는데도 너무나 힘든 거죠. 이런 상황에서 홍탁집 아들 심경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걸 어머니는 수십 년을 해오셨구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도 3테이블 받기가 쉽지 않구나.
진짜 식당일이란 게 목숨을 다 바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구나. 백 대표의 물음에 네라고 답하는 순간 내 인생은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겠구나. 나의 이제껏 인생은 정말 헛된 인생이었구나. 내가 참 보잘것없고 무기력하구나. 이러저러한 많은 생각들이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해볼 생각이 진짜 있느냐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오늘 백 대표의 톤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부드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별 생각 없이 넵, 네네넵, 그럼요 같은 공철의 대답을 일삼던 홍탁집 아들이 시간을 두고 답하고 본인의 대답한 것에 대한 심한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 저는 이걸 진정성이라고 해석했어요. 히읗히읗.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던 없던, 생각이 있던 없던. 진로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중압감은 누구에게나 떨칠 수 없는 큰 고민인 것이니까요. 홍탁집 아들 에미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일단 저머니와 아들 식당이 제대로 순항해서 두 모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네요.